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도미 송도행정지역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탁현수입니다. 오늘부터 4일간 기획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의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가 진행됩니다. 이번 주요 업무 보고는 제10대 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업무 보고로 집행부의 주요 정책과 현안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살펴보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구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처음으로 주요 업무 보고를 받는 만큼 주요 사업과 현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상세한 보고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송도행정지원국 기획예산실, 비전전략실, 감사실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송도행정지원국은 위원님들과의 첫 공식 회의이므로 박도미 송도행정지역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송도행정지원국장 박도미입니다. 제10대 연수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탁현수 기획복지위원장님과 또 다른 여러 위원님들을 함께 이 자리에서 뵙게 된 것을 반갑게 생각합니다. 저희 송도행정지원국은 국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의회와 더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강경희 송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신 후 주요 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도행정과장 강경희입니다. 먼저 탁현수 위원장님, 그리고 국정원 부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의 당선을 축하드리며 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이 행복한 연수구를 만드는 데 힘쓰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송도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만 송도행정팀장입니다. 박정혜 송도민원팀장입니다. 김상희 송도광고물팀장입니다. 그럼 송도행정과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일반 현황입니다. 송도행정과는 3개 팀 15명이 정원입니다. 다음 94쪽 세출 예산은 2026년 1회 추경 기준 약 3억 5천만 원입니다. 95쪽 2026년 목표 및 전략입니다. 송도행정과의 주요 추진 사업은 송도동 지역 특화 사업 발굴 및 추진, 구민 만족 민원 행정 서비스 운영과 송도동 불법 5개 광고물 정비를 추진하여 제2청사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대민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쾌적한 도시 미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은 핵심 1건, 신규 2건, 지속 2건, 총 5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에서 101쪽 핵심 사업 송도 세이프가드 운영입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과 유관기관이 송도동 내 안전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민간 협력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작년 12월 송도 세이프가드 발대식을 개최하고 2026년 6월 기준 안전신고 188건을 접수 처리하는 등 주민 참여 중심의 안전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순찰 활동과 안전 캠페인, 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송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2쪽에서 103쪽 신규 사업, 1일 구청 견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간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제2청사와 구청, 구의회 등 주요 시설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구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미래 세대와 소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신청한 5개 학교 중
미송중학교, 연성중학교, 청학중학교 57명의 학생이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연하중학교와 신송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만족도 조사와 운영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올해 사업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104쪽에서 106쪽 광고물 실명제 QR코드 부착 양성화 사업입니다. 기존 허가 광고물의 표시기간 연장 신고 시 QR코드를 신규 발급하여 광고물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연장 신고 대상 광고주를 대상으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QR코드 스티커를 제작 배부하여 5월 말 기준 17건의 QR코드 부착을 완료하였습니다. 추후에도 연장 신고 대상 광고주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실시하여 광고물 실명제의 정착과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7쪽에서 108쪽 지속 사업인 적극 행정을 통한 구민 만족 민원 행정 서비스 운영입니다. 가족관계 등록, 여건, 통합 민원 및 각종 인허가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구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가족관계 등록 1,999건, 여건 업무 16,296건 등 다양한 민원을 안정적으로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민원 처리 시간 단축 및 불편 사항을 감소시켜 민원인의 체감 만족도를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9쪽에서 110쪽 송도국제도시 불법 5개 광고물 정비 추진입니다. 불법 5개 광고물을 상시 단속 정비하여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 쾌적한 도시 경관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6월 기준 불법 광고물 8,695건을 정비하고 학교 주변 집중 정비와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시 단속과 분기별 집중 정비를 지속 추진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도 행정과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선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송도자동 구현 신선입니다. 송도 행정과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송도 세이프가드 운영에 대한 질의인데요. 제가 송도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세이프가드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 책자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홍보를 하시고 모집 방법, 심사 그리고 주요 내역들이 궁금한데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업은 저희가 작년 9월에 계획을 하고 9월부터 12월까지 각 동, 송도동의 홍보 사항을 저희가 홍보 요청을 드려서 동에서도 홍보한 사업이고요. 구 홈페이지에서도 저희가 모집 인원을 받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동별 송도동 1동에서 5동까지 한 94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제 최근 자료로 7월 15일까지 총 한 217건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그 동별로 참여가 제일 많은 동이 송도 3동이었습니다. 한 72건 정도가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왔고요. 지금 현재 그 담당 부서들이 있거든요. 여기는 싱크홀이라든지 블랙홀, 이제 싱크홀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이나 도로의 안전과 관련된 건 모두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온 상황이고요. 그런 것 중에 이제 저희 그 담당 처리 부서가 있어서 처리 부서를 넘겼는데 이제 송도 도시관리과가 제일 많은 건수로 31%가 도시관리과 소관이었습니다. 주요 민원은 시설물 파손이나 고장 등이 많았는데요. 특히 볼라드 파손이라든지 규제봉이 탈락됐다든지 가로등이 고장났다든지 인도가 침하됐다든지 이런 상황도 있었고 도로에 포트홀도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단 투기 쓰레기 같은 경우에도 저희한테 신고를 한 경우가 있고요. 신호등이 고장났다고 올라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럼
며칠 전 장마 왔을 때 송도 블랙홀이 있었던 것도 혹시 아시나요? 인도에? 네, 그건 보고 송도 받으셨는지. 오동 은송초등학교 부근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은 저희한테로 신고가 먼저 들어오지는 않았고요. 따로 저기 안전관리과로 신고가 먼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관심을 갖고 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접속을 해서 그거를 보는 분들에게만 이 정보가 공유가 되는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하시기에 송도 3동의 75건이요? 사건? 72건입니다. 72건이요. 그렇게 되면 저는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게 송도 세이프 가드 송도 자체에서 운영이 되는 거면 1동부터 5동까지 좀 균등하게 주민들이 소속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3동에 72건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3동 인원이 더 많이 배분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아닙니다. 송도 세이프가드는 송도 1동이 제일 많습니다. 41명이 있고요. 송도 3동은 11분이 계시는데 11분 중에 신고를 아주 자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은 송도 4동은 몇 분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송도 4동은 10분이 계십니다. 송도 5동은 24명이 있고요. 참여 인원 제한이 있는 건가요? 아니요, 제한이 없었고요. 작년에 저희가 9월부터 12월까지 접수하면서 100명 이내로 신청을 받으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었고 일반 주민분들이 보시고 신청하신 분들도 있고 각 자생단체에 계시던 분들이 안전에 같이 함께 하겠다 하여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앞으로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뭐 아파트 동에서 아파트로 이게 홍보물이 나가던가 해서 모든 분들이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원 제한이 없다고 하셨으니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해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인원을 100명으로 잡은 건 저희가 100명 이상의 인원이 잡히면 저희 카톡에 지금 이분들이 다 같이 묶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현재 지금 100명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100명 이내로 모집을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이 100명의 분들이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셔서 추가로 모집할 의미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4명이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열심히 해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은 모집은 저희가 안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요 예산이 쓰여지는 것이 궁금한데 소요 예산은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가 그 활동 지원을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굳이 다른 활동 지원은 필요치 않아서 이분들에게 그 혜택은 자원봉사 시간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에만 저희가 돈을 지금 100만 원 정도를 쓸 예정이고 나머지 돈은 저희가 반납할 예정입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네, 박기두 의원님. 네, 박도희 국장님 그리고 강정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려는데요. 미래 세대에게 그 연수 후의 업무하고 제2청사 주 업무를 경험해서 그 연수 구민으로서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한 제도잖아요. 111 구정 견학 프로그램 운영이. 근데 지금 예산은 연간 한 400만 원 정도 책정돼 있는데 지금 신청 학교가 2026년도에는 5개 학교가 돼 있고요. 혹시나 이 학교들이 그 신송도 쪽만 있는 건지 아니면 구도심 학교도 같이 포함되는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당초 계획할 때 관내 중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했고요. 20개 중학교가 있는데 20개 중학교에 모두 안내물을 발송한 상태이고요. 그 중에서 5개 학교가 저희 해보겠다 합니다. 그럼 초등학교 대상으로는 안 하고 있습니까? 초등학교 대상은 어렵고요. 저희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유가 중학생 그들이 1학년 때 배우는 과목 중에 지역과 관련된 것을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앞으로 많은 중학생들이 이 1일 견학 프로그램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한 가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송도 국제도시랑 원도심의 이제 불법 현수막 같은 경우는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는데
이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뭐 이게 지금 재활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폐기를 하는 건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저희가 재활용은 하지 않고 폐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을 보면 이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이제 구청에서 제거를 하면 이걸 재활용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 지하철 역사에 우산을 만들어서 비치를 한다든지 또는 일회용이 아닌 그 장바구니 같은 걸 만들어서 구민분들한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는데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원도심이랑 송도국제도시의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가 그 재활용하고자 하는 업체가 나타난다면 저희도 재활용하는데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강경희 송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승원 일자리 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 하신 후 주요 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 정책과장 정승원입니다. 먼저 제10대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하신 탁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일자리 정책과는 앞으로도 구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구민이 체감하는 일자리 정책과 청년 정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자리 정책팀 남수진 팀장입니다. 청년 정책팀 최선영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 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목표 및 전략은 보고서로 가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핵심 사업 3건, 신규 사업 2건, 지속 사업 5건으로 총 10건입니다. 보고서 123쪽 계층별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계층별 맞춤형 취업 교육과 중장년 실무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여 구직자의 취업 역량을 높이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여성, 중장년, 신중년을 대상으로 계층별 구직 역량 강화 교육을 3회 실시하였고 병원 동행 매니저 자격증 과정과 일반 경비원 양성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구직자의 취업 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26조 청년 도전 지원 사업 운영입니다. 구직 단념 청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과 참여 수당 등을 제공하여 구직 의욕을 높이고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중기, 장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8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단기 과정을 운영하고 국민 취업 지원 제도 및 직업 훈련과 연계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128조 연수구 청년센터 연수 청년자리 운영입니다. 청년 고점 공간인 연수 청년자리를 중심으로 취업 지원, 상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의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상담과 마음건강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청년 특강 6회와 청년 힐링 클래스 4회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여 청년이 체감하는 거점 공간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0조 시군구 상생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인천시 공모사업으로 직업교육과 취업 연계를 통해 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연계형 지게차 과정은 2회차 교육을 마치고 현재 3기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연소형 승강기 및 소방안전관리자 과정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취업 연계를 확대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보고서 132조 사회적 기업 재정 지원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을 신규 채용한 사회적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참여기업 공모를 시작으로 현장 실사와 심사를 거쳐 세계 기업을 선정, 약정 체결하고 참여 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채용과 고용유지 현황을 지속 관리하여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기업의 자립 기반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34조 취업정보센터 운영입니다. 구직자의 취업과 기업의 인력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구인구직 상담과 취업 알선을 통해 940명의 취업을 연계하였으며 채용 행사 6회 개최와 기업 방문을 통한 일자리 발굴 등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인 구직자 중심의 취업 정보 제공과 취업 연계를 강화하여 구민 취업률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136조 취업 취약계층 대상 공공 일자리 창출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에게 공공근로 사업과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통해 한시적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32명에게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하반기에도 30명을 추가 선발 완료,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과 사회 참여를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138조 연수구 청년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입니다.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연수구 청년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6기 청년 네트워크를 모집 구성하였으며 분과회의와 워크숍, 정책교육, 청년 아카데미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 청년 주간 행사와 11월 청과 공유회를 개최하여 청년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40조 청년 월세 지원 사업입니다. 19세부터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대상자는 계속 지원하고 있으며 2026년 신규 신청자는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9월부터 월세를 지원합니다. 앞으로도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42조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입니다. 18세부터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에게 자격증 응시료를 1인 연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월 말 기준 1099건의 응시료를 지원하였으며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성민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한성민 의원입니다. 네, 우리 반가운 얼굴이네요. 박도미 국장님 그리고 일자리 국장님하고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네, 또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먼저 순차적으로 핵심 사업부터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심 사업 1번인데요. 우리가 그 중장년층하고 신중년하고 계층별 이제 맞춤형 취업 지원 관련해서 이게 계층을 구분을 하면서 지금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특히 그 신중년 관련해 가지고 여기 그 경비원 양성 과정 많이들 참여를 하고 있으시잖아요. 네, 여기 지금
상반기 교육이 끝난 것 같은데 지금 2차 교육은 아직 예정이 없나요? 2차 교육은 9월 7일부터 4일간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분 정도가 2차 교육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당초 1, 2차 합쳐서 60명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요. 상반기에 20명으로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40명으로 지금 교육 대상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거는 중요한 것이 취업 연계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일반 경비원 양성 과정은 이제 우리 관에서 하는 거 말고도 좀 접근할 수 있는 게 많은데 그래도 우리 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이니까 여기 좀 수료하신 분들 취업 연계 활동도 좀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으로 신규 사업 관련해서 이것도 일자리 관련인데 소방안전관리자 지금 자격증 취득 관련해서 지금 소방안전관리자가 급수가 여러 가지 급수가 있는데 지금 2급 정도면은 일반적인 이제 아파트 정도는 이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레벨이란 말이에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 그 신청자들이 이 교육 과정을 좀 장기간의 교육 과정에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지금 교육을 5월 말부터 8월 말까지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2급 교육은 그냥 경력이나 학과를 나오지 않아도 일반인들도 소방안전관리원에서 교육을 들으면 수료할 수 있고 승강기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한 소요가 2, 3개월 정도 이제 실무랑 필기 시험까지 해서 걸리기 때문에 하고 있고 저희가 중도 이탈 방지를 위해서 그 교육원의 교육 전담 기관에서 매니저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당이 많지는 않지만 교육 훈련 수당이 일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지금 인력 개방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안전원 네. 지금 우리 인천 같은 경우에는 서구에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로 이제 그 보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인력 교육원 이 개발하는 자체 교육은 좀 어려운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 교육 과정이 제가 알기로는 한 60일까지는 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은 5일간이면 수료가 되는 거고요. 승강기 기능사랑 지금 보시면 전기기능사, 승강기 기능사하고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까지를 따고 있는 교육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3개월 정도로 교육기간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또는이라고 돼 있는데 네. 결국은 이제 승강기 전기 기능사도 따고 소방안전관리사 이것까지 세 개를 전부 다 네, 맞습니다. 그럼 여기 이거는 좀 또는이 아니고 이걸로 좀 바꿔야겠네요. 수정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여기도 조금 이제 왜냐면 이제 신규로 새로 의원님들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자료만 갖고 업무를 파악하실 텐데 조금 자세하게 좀 구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전기 승강기 관리 과정하고 소방 관리 과정하고 이렇게 기관도 다르고 교육 일수도 다르잖아요. 그럼 좀 그것도 구분해서 이렇게 제시를 해줬으면 조금 좋지 않았겠나 하는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그 청년들 관련해서 질의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사업 5번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11로 100%를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조기에 소진되는 것 같아요. 지금 실적 보게 되면은 2026년 5월 기준으로 벌써 6,400만 원, 우리 예산 7,300이니까 거의 이제 소진 다 됐단 말이에요. 네, 6월 달 해서 지금 다 소진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년으로 사업 기간을 잡았는데 결국은 전반기에 이제 다 소진되니까 이거를 뭐 시에다 얘기를 해서 예산을 좀 더 늘려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뭐 우리 구비를 조금 더 구비를 좀 투입한다든가 이렇게 좀 방법이 없습니까? 이거. 이건 전액 12 사업으로 시에서 지금 예산을 군구에 교부를 해주고 있고 저희가 해마다 이게 한 6월, 7월경이면 소진이 되기 때문에 시의 예산 확대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건의는 드리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구비 추가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그 자격증 시험이라는 게 상반기만 있는 게 아니고 하반기도 있으니까 그럼 상하반기 쿼터제를 해가지고 상반기
접수해서 마감시키고 하반기도 접수해서 마감시키고 이렇게 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방법 지금 말씀 주신 것도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랑 좀 더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오늘부터 또 기사하고 산업께서 또 접수하더라고요. 마침 또 접수를 하는 기간이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해서 조금 예산이 일단 늘어나면 가장 좋을 것 같고 운영도 이렇게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저도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연수구 청년 네트워크 구성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청년 네트워크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인원들의 모집에 애로사항은 없으신가요? 저희가 올해 40명을 계획을 해서 공고를 냈는데 이제 1차 공고에서 다 접수가 안 돼서 2차 공고를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래서 총 39명이 모집이 됐고 그중에 저희가 선발해서 총 37명, 지금은 3명이 이제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사퇴를 하셔서 총 34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2차 모집, 3차 모집에까지 가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연수구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에도 홍보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대학교하고 뭐 각 동 앞에 현수막 저희 연수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 매체들을 다 활용을 해가지고 지금 저기를 하고 저희가 포스터도 제작을 해서 역사에 이렇게 게시도 하고 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존 2번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2번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3회로 바뀐 거죠. 이 네, 인원이 맞습니다. 잘 안 되다 보니까 바뀐 거죠. 이게 이제 1회 한해서 연임이어서 총 2년까지를 하실 수 있었는데요. 작년 청년 네트워크 건의 사항이 좀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3회 정도 연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총 3회 연임으로 해서 올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진 일정을 보면 저희가 연수 청년 네트워크 모집을 당해년도 2월 달에 이제 하고 있잖아요. 2월 달에 하고 3월 달에 발대식을 하는데 이게 추가 모집이 되면 4월 달에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6월 달 또는 7월 달까지 정책 제안을 해야 되는데 이 기간이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짧게 느껴지거든요. 이제 청년 네트워크를 하시는 분들이 와서 청년 네트워크를 알아가고 정책에 대해서 지금 연수구에 정책들이 어떤 게 있는지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게 단순히 3개월 만에 정책 제안을 함으로써 이게 과연 많은 질 좋은 제안들이 들어올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 청년 네트워크를 모집을 한다라고 하면 올해 10월이나 11월 달에 미리 공지를 하고 1월 달부터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고요. 저희가 모집 구성을 2월까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건 1월 초부터 모집을 했는데 이제 한 번 더 모집을 해서 그 기간이 좀 길어졌기 때문에 2월이었고요. 내년에는 12월 정도, 올해 12월 정도에 공고를 내서 좀 분과회의 등을 좀 앞당겨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청년의 날 행사 관련해서 제가 청년위원장 했을 땐 예산이 1,000만 원이었는데 감사하게도 좀 많이 늘었네요. 근데 저는 연수 청년 자리에서 청년의 날 행사를 했었고 그리고 제 이청사에서 청년의 날 행사를 했었는데 저는 좀 유동인구 많은 데서 해돋이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청년의 날 행사를 함으로써 청년 네트워크가 어떻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지, 또 청년들의 연수구가 청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계속 그들만의 행사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물론 예산이라든지 참여 인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좀 많이 우려스러워 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뭐 취업 특강이라든지 뭐 취업 박람회라든지 연수구에
기업들, 바이오 기업들이랑 연계를 해서 청년의 행사를 같이 하면 조금 더 일반 청년들이 와서 관심을 갖지 않을까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희도 의원님. 네, 정승원 그 일자리 정책과장님과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단 그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좀 궁금한 점 묻겠습니다. 그 116쪽에 예산에 보면은 8번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2025년도 대비해서 한 28%가 줄어들었거든요. 네. 그 예산이 줄어들었던 원인이 뭔지 좀 알려줄 수 있습니까? 이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이게 시비 보조 사업입니다. 시비 80%, 구비 20%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시에서 예산이 좀 전년 대비 감액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123쪽에 계층별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직접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 주는 겁니까?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34쪽에 취업정보센터 운영 여기 전 채용 행사 이제 19대 채용 행사에 와봤거든요. 네. 너무나 호응이 좋더라고요. 네. 대규모 그 채용 박람회보다는 이렇게 소규모 채용 행사가 사실 상당히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도 이 19대에 이렇게 소규모 행사를 좀 많이 좀 지원해서 그리고 채용 인원도 벌써 57명이나 취업 예정되잖아요. 적극적으로 앞으로 19대에 좀 적극적으로 좀 활동해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국정은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국정은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그 지금 국토부 사업 봤을 때는 1월에 303명에서 5월에 201명으로 줄었더라고요. 네. 안정형 사업은 또 11명에서 12명으로 이제 5개월 만인데 한 30% 가까이 급상한 걸로 보이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은 이게 청년들이 주거지를 이전해서 자격이 상실됐는지 아니면 이제 월세 지원이 이제 필요한 청년분들이 이제 기준을 맞추지 못해서 이렇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격 기준이 변동이 돼서 아니면 전입을 가서 줄어든 부분도 있고요. 이 청년월세 2차 지원 사업은 2024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신청된 사람들을 24개월간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이제 끝나신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숫자가 조금씩 달라져 있습니다. 그 향후 계획 봤을 때 일정에 보면은 이제 신청을 3월에 시작한 걸로 보이는데 이 재산 조사를 8월 말까지 진행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5개월 정도 진행을 하는 건데 네. 이게 선정 통보는 또 9월에 네. 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어서 이게 제가 보면은 신청하면 지급받기까지 이제 거의 반년 정도 걸리는 걸로 보여서 이게 지금 한 20만 원 정도가 이제 아쉬워서 이제 신청한 저소득 청년분들로 알고 있는데 이게 너무 심사가 길지 않나라는 궁금증이 좀 네, 생겨가지고 그런 위원님 말씀처럼 심사랑 이제 최종 선정까지 5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네. 선정이 되시면 그 5개월치를 다 소급해서 드리게 됩니다. 9월분에는. 네. 그리고 10월 달부터 매월 지급되기 때문에 선정되시면은 뭐 3월부터 해서 다 소급이 돼서 지급됩니다. 네, 근데 이제 소급 지원하는 건 알고 있는데 이제 기간이 그러니까 달마다 그 금액이 좀 아쉬운 분들이 이거를 지원을 하는 거다 보니까 너무 일정이 길지 않나 이걸 좀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네, 없나요? 요 사업은 국토부 사업으로 전체 군구가 이 일정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정승원 일자리 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계정 송도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 하신 후 주요 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도세무과장 박계정입니다. 존경하는 탁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구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제10대 연수구의회가 힘차게 개원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처음으로 송도세무과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송도세무과는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 운영과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의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송도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송도세무팀 홍인기 팀장입니다. 송도재산세팀 조혜룡 팀장입니다. 송도법인취득세팀 임영홍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송도세무과 주요 업무를 일반 현황 주요 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 일반 현황입니다. 송도세무과는 3개 팀 정원 17명으로 현원은 14명입니다. 송도세무과는 25년 1월 1일부터 일부 지방세 업무를 제2청사로 이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송도 개인 법인 부동산 취득세, 송도동 재산세, 세무조사 업무와 지방세 재증면 발급, 지방세 체납 안내 및 체납 고지서 발급, 지방세 카드 납부 등 지방세 일반 민원입니다. 2026년 송도세무과 주요 사업으로 핵심 사업 1건, 신규 사업 2건, 지속 사업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조 핵심 사업입니다. 세입징수 관리를 통한 지방세 징수 목표 달성입니다. 2026년 송도세무과 지방세 징수 목표는 2,438억 7,500만 원으로 당초 25년 당초 목표액 대비 1,131억 5,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산세는 50억 증가가 예상되지만 25년 대비 26년 준공예정 대규모 건축물과 공동주택 입주 감소로 취득세는 1,148억 100만 원, 등록면에서는 33억 5,100만 원 감소가 예상됩니다. 5월 31일 기준 지방세 징수 실적입니다. 취득세 784억 6,400만 원, 등록면허세 37억 800만 원 등 지방세 779억 4,600만 원 징수하여 목표 대비 32%를 징수하였습니다. 25년 5월 징수 실적과 비교하여 재산세 조세 심판 일부 인용 결정에 따른 40억 환급,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준공 건축물과 신규 입주 감소로 인해 감소하여 지방세 징수액이 감소하였습니다. 26년 지방세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 현장조사 강화를 통해 부가자료 정확성을 확보하고 신고분 세목의 철저한 사후관리와 지속적인 징수실적 분석 관리로 송도동의 세정 여건에 대응하며 체계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세수 누락 방지로 구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징수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신규 사업 첫 번째입니다. 외국인 1세대 1주택 소유자 재산세 특례 적용 홍보입니다. 외국인 소유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미적용으로 공동명의자인 내국인 배우자와 재산세 세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연수구 관내 외국인 소유주택 중 특례 미적용 주택 소유자에게 관련 내용에 대한 문자 및 안내문을 발송하여 1세대 1주택 특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어 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납세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두 번째 신규 사업, 기업 부설연구소 취득세 감면 부동산 일제조사입니다. 기업 부설연구소 설치에 따른 지방세 감면 적용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세 감면 후 감면 목적의 사용 등 취중 사유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 부설연구소 취득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이용 현황 일제조사를 통해 누락세원을 발굴하여 세입 증대와 공평과세 기반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사업입니다. 먼저 160조 재정 확충을 위한 재산세 부가징수입니다. 2026년 송도동 재산세 징수 목표액은 1,156억 6,600만 원입니다. 7월 현재 추진 경과 및 실적입니다.
과세 기준 소유자 1만여 건, 건축물 변동 자료, 1세대 1주택 특례 자료 등을 정비하였고 토지 이용 현황 등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정기분 재산세 부과와 납세 홍보 활동, 조세 불복 등 사후 관리 대응을 통해 구 재정 수입의 근간이 되는 재산세 부과 및 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며 안정적인 구정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162조 두 번째 취득세 감면자 감면 유의사항 안내 강화입니다. 납세자가 취득세 취중이나 가산세 납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부동산 취득세에 대한 신고 납부 안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상속재산, 가설 건축물 등 취득세 신고 납부 안내 82건, 생애 최초 주택 감면, 취득 감면, 출산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 감면에 대한 감면 유의사항 안내 3,43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상속재산, 가설 건축물 등 취득세 신고 대상에 대한 신고 납부 기한 사전 안내와 생애 최초 주택 감면자 등 감면 유의사항 안내 등 사후 관리로 취득세 및 가산세 추징에 따른 납세자의 불이익 발생을 방지하고 기한 내 신고 납부 유도를 통해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4조 공평과세를 위한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2026년 세무조사 목표액은 23억으로 25년 목표 대비 6% 증가하였습니다. 5월 31일 현재 기획세무조사 기준으로 2억 7,700만 원 추징하였습니다. 26년 향후 추진계획은 탄로세원 발굴을 위한 과제별 기획세무조사와 비과세 감면 법인 등에 대한 감면 적정 여부 조사를 시작으로 법인 세무조사와 가점주주 간주 취득세 신고조사 등을 추진합니다. 세무조사 대상은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하고 세무조사 추진 시 적법 절차 이행으로 세무조사 대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과세 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도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희도 의원님. 예, 동촌 1동 2동 구의원 박혜도입니다. 하나 궁금해서 저 질의했는데요. 우리가 요새 부동산 경기가 이제 침체다 보니까 지금 26년도 목표 지방세 세액도 한 1,131억을 작년에 비해서 적게 이제 목표를 잡았잖아요. 다음 페이지 보면은 156쪽에 보면은 재산세가 지금 5월 현재 마이너스 42억이 나오거든요. 물론 뭐 40억 4,500만 원이 환급에 있다고 하더라도 또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금액이 나온 원인이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재산세 부과가 다들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7월하고 9월에 이제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7월 현재 이제 그 정기분이 이제 부과가 돼서 이제 아마 고지서가 다 배달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아직 납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마이너스인 상태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정기분 7월하고 9월에 그 재산세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저희의 목표 금액인 1,154억 원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지금 현재 마이너스인 거는 재산세 이제 부과가 시기적으로 지금 안 돼서 이렇게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고 현재 이제 여기서 40억이 환급이 됐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나오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부과하고 징수율하고는 틀리거든요. 징수금액하고는. 작년에 보면은 5월 말까지 한 8억 정도가 이제 징수를 했었는데 뭐 40억 4,500만 원은 저 환급에 따라서 이제 마이너스 처리 될 수 있지만은 목표 대비 했는데 어떻게 마이너스가 나오는지 그거는 잘 이해가 안 돼 갖고요. 그러니까 이 8억 원이라는 거는 5월도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한 뭐 1,100만 원, 1,100원 이상의 그 1년 그
징수를 하는데 재산세를 징수를 하는데 이 8억 원을 이제 그동안 내지 않았던 분들 이렇게 체납되어 있던 분들이 내는 그런 어떤 실적이고요. 그러니까 재산세가 지금까지는 들어온 게 없습니다. 올해는. 왜냐하면은 재산세 부과가 7월하고 9월에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7월에 부과가 돼서 이제 고지서가 다 나간 상태고 7월 말까지 납기 기한입니다. 예, 왜 마이너스? 예. 다른 의원님들은 예, 그래서 올해 정기분이 지금 한 530억 원 정도가 지금 이제 징수 이렇게 고지서가 나갔습니다. 7월에 쉽게 얘기하면 예. 7월 말일까지 납부 기한이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예,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 현상들은 매년 7월 말까지 이제 그 재산세를 내잖아요. 25년도도 7월 말까지 낼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어쨌든 전에 안 냈던 사람들이 8억 원 정도는 그 징수를 했었고, 네. 그러면 올해는 저 징수 금액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면 마이너스 처리가 되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40억이 징수 아니라 금액이 그 이상으로. 일부는 있습니다. 이제 아까 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어떤 체납분에 대해서는 징수 실적이 있는데 그 금액보다 실질적으로 환급액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급액이 그 40억 4,500만 말고 다른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써 있는 게 마이너스가 40억 이상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면은 1월 작년에는 그 7월 말까지 재산세를 부과했어도 8억 원이 들어왔는데 7억 금액이. 근데 올해는 그 40억 4,500만 원은 뭐 환급하면 40억이 마이너스 되는데 지금 42억 얼마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2억 얼마가 더 마이너스 되는데 요거를 좀 궁금해서 좀 물어보는 겁니다. 이 환급액은 저희가 이제 큰 금액만 지금 40억을 적어놨지 이 환급액은 더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도미 송도행정지역국장님과 박계정 송도세무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원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성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탁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획평가팀의 이용욱 팀장입니다. 예산팀의 김태진 팀장입니다. 법무의회팀의 김경수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기획예산실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13페이지 일반 현황과 목표 및 전략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으로 핵심 사업 3개와 신규 사업 1개, 그 외 지속 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핵심 사업으로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입니다. 현재 연수구는 지역적으로 송도에는 제2청사의 기능 확대, 송도 분구 및 분동 추진, 원도심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과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 등의 행정 수요 증가와 대외적으로는 자살 예방, 특임인원, 체납관리 등 국가 정책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스마트 기반 도시관리를 위한 제2청사의 확대와 올해 통합돌봄 사업 국가정책에 따른 정원을 증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민선국이 출범에 따라 핵심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조직 진단과 함께 하반기 조직 개편을 준비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송도 4동 6동의 분동과 제2청사의 단계적 조직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선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역과 국가정책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인력 재배치를 통한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연수구는 민선 8기에 재정의 계획적 관리와 외부 재원 확보를 통한 재정의 건전성 제고로 개청 30주년을 맞아 예산 1조 시대를 열었고 지방채 없는 소비 쿠폰의 원활한 매칭과 신속 집행, 소비 투자 집행의 우수한 실적 등으로 3년 연속 지방자치단체 재정 분석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해왔습니다. 올해도 추경 예산을 통해 우선순위와 단계별 추진에 따라 현안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재분배하고 최종 세입 변동분 반영과 집행 잔액 정리를 통해 순세계 잉여금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민선 9기의 공약사항 등 신규 재정 수요 반영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저성과 중복사업 점검 및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가용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의 우선순위와 시기 조정을 통해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할 예정입니다. 그 외 특교금 및 국시비 사업 사전 발굴 등 외부 재원 확보와 지방재정관리제도 이행 강화와 신속 집행 추진, 재정 분석 공시 등 체계적인 관리로 건전 재정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소송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법무 지원 강화입니다. 고문 변호사 운영 내실화 및 직원 소송 수행 지원 확대에 대한 내용으로 금년도 소송 및 행정 심판 건수는 총 57건으로 그중 23건이 종결되고 34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소송 수행을 위한 법률 자문의 질을 높이고 직원의 소송 수행 동기부여를 위해 변호사 자문료와 소송 수행자 포상금을 상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송 승소율 제고와 소송 수행자 역량 강화를 위해 상하반기로 단계별 유형별 소송 실무 매뉴얼과 패소 원인 분석 사례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여 법무행정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입니다. 기금 관리 운용 개선입니다. 현재 기금은 9개 기금의 조성액은 348억입니다. 2024년도 기금 운용 성과 분석 결과 사업비 편성 비율과 집행률이 전년 대비 하락하고 또 집행 과정에서 각 부서의 자율성에 비해 회계 책임성이 떨어지고 이자 수입 손실로 이어져 효율적인 기금 운영을 위해 개선 방안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기금 관리 운영 개선 방안 수립에 따라 올해 본 예산에서는 기금 사업의 적극적인 발굴로 기금 사업비 편성 비율이 전년 대비 10.96%가 향상된 16.6%를 편성하였고 올 4월 기금 1분기 정기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기금 목적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사업비 편성과 집행률을 높이고 기금 운영 계획 변경 시 기획예산실과의 사전 협의로 유사 중복 지출을 사전에 차단하여 합리성을 제고하고 또 자금 관리에 대한 정기 점검으로 저금리 공공예금 예치에 따른
이자 수익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를 구축하여 기금 운영의 건전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 사업입니다. 대내외 평가 관리를 통한 연수구 경쟁력 강화입니다. 적극 행정, 협업 행정을 통한 대내외 평가 관리로 성과를 창출하고 연수구 행정을 업그레이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체 평가와 대외 평가, 혁신 행정 역량 강화가 그 주요 내용으로 민선 8기에는 2년 연속 공약이행 최우수 SA 등급과 3년 연속 지방자치단체 최우수 재정분석 최우수 기관, 지방자치 경쟁력 자치구 종합 1위 등 총 154건의 수상 실적을 거뒀습니다. 올해도 체계적인 평가 체계 구축과 시책 발굴, 각종 인센티브를 통한 적극 행정 보상으로 수상 실적을 올리고 일하는 조직 문화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회기 운영 지원 및 체계적인 자치법규 관리입니다. 올 상반기에는 2회 임시회를 통해 조례안 19건, 보고안 7건, 추경 예산안 1건 등 총 27건의 부의안건을 제출하여 처리하였고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총 62건을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금년도에도 원활한 회기 운영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제10대 의회의 의정비 결정을 수행하고 각종 부의안건 관리 제출 및 의원 요구 자료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 제공으로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강화하겠으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자치법규 관리로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기획예산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민균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정민균 의원입니다. 이성원 실장님과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그 고문 변호사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 고문 변호사가 올해 계약이 끝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계약이 끝나면 재계약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 다시 재위착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시스템이 네. 계속 이어지는 건지 아니면 1회까지 연임이 가능하고요. 지금 이제 그 9월 달에 임기가 만료되는 분인데 이분은 이미 1회 연임을 하신 분이라서 네. 새로 위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뭐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고문 변호사가 다시 뭐 채용이 되고 하는 시스템인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예, 박희도 의원님. 네,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네, 네, 박희도 의원입니다. 19페이지에 2026년도 상반기 특교세 11건에 한 33억이 있고요. 그리고 특교금 9개 50억이 있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네. 네, 일단은 상반기 특교세 교부 내역은 11건이고요. 11건이고 이거 전부 다 말씀드려야 되는데 자료를 드리면 안 될까요? 되게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특교금은 9건인데 요것도 지금 그냥 일일이 다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또 하나는 27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 저희가 그동안 우리 구청장님뿐만 아니라 공무원들 열심히 해서 각종 대회에서 상도 타고 또 우수한 구청으로 이제 수상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우리가 국정평가 지표가 있고 네. 그 자체 평가 지표가 있잖아요. 이것도 자료로 좀 나중에 좀 제출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신선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송도사동 구현 신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 실장님, 이성원 실장님 목소리가 참 좋으시네요. 아나운서 같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획예산 팀 직원분들도 죄송합니다. 노고에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6페이지입니다. 예비비를 사용하는 거에 어떤 항목을 예비비로 두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과 보전 지출 세부 사업,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도 기금의 재정 안전화 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 항목들이 없어서 네. 이 재정 안전화 개정에 있는 그 주요 부분적으로 나눠지는 항목들이 없으니, 관항목이 없으니 네. 이게 어떻게 쓰임새가
쓰여지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서 네. 이 부분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료 제출을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네. 제가 일단은 이 업무 보고를 처음 받아서 그러는데 네, 네. 보통 이 업무 보고에 네. 자료가 뒤에 끼워져서 첨부가 되어서 나오지 않나요? 아, 요거 세부적인 어떤 건수라든지 그건 업무 보고에 다 들어가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그냥 네. 보조 자료로 만약에 요청을 하시면은 그때는 저희가 즉각 자료를 제출을 해드립니다. 아, 그러면은 일단 17번, 19번 그다음에 재정 안전화 개정에 대한 그 항목들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7번, 19번 말씀하시는 거 그러니까는 예비비를 말씀. 마이크 켜시고. 예. 찾아봤을 때는 보존 지출 세부 사업은 회계 정산, 내부 거래 처리 뭐 이런 것들을 보존 지출 세부 사업이라고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는지요? 네, 일단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예비비는 이제 그 저희가 사업을 지출하려면 예산을 편성하자면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네. 예산을 편성 시기가 있는데 사업 시기가 이제 불가피하게 예산 편성 시기와 맞지 않고 불가피하게 이제 사업을 지출해야 할 때 그때는 저희가 항상 그 돈을 나가려면 이제 예산 편성 절차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예산에 수록되지 않고 불가항력적으로 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그때 이제 예비비를 사용을 하는 용도고요. 그리고 그 예비비는 저희가 이제 본 예산을 편성하면은 예비비가 예를 들어서 뭐 한 150억의 예비비가 있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또 1차, 2차 추경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추경 예산에 또 주요 재원으로 활용을 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예비비가. 여기서는 그렇게 사용이 되어주나 보네요. 예. 그러면은 보존 지출 근데 세부- 예비비 네. 사용은 거의 안 하죠. 하는 게 옳지가 않죠. 왜냐하면은 예산은 항상 계획적으로 편성을 하고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미리 사전에 수요를 예측해 갖고 예산에 편성해서 그렇게 정상적으로 지출을 해야지 예비비는 최대한 저희가 사용을 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게 가장 바람직한 그렇습니다. 네, 운영이긴 하나 그- 네, 사용이 되기도 해서 그 예비비에 대한 걸 일단 여쭤봤고 네. 일단 보존 지출 세부 사업이 어떤 보존 지출 세부 사업이라는 거 안에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네. 그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시비 국비 보조금을 사용하고 나서 사업이 끝나면은 보조금 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이제 반납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반납하는 금액을 이제 보존 지출 세부 사업 쪽으로 그 예산을 편성해서 그 다음에 지출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한 지금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존 지출 세부 사업이라는 게 어떤 건지가 제가 궁금한 거예요. 보존 지출 세부 사업이라는 그 이 개정 명칭 자체가 여러 지금 보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시비 국시비 보조 사업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우리 연수구청 사업 중에서 그 이제 사업이 끝나면은 이제 잔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뭐 이 사업에 잔액이 발생하고 다른 사업에 잔액이 발생하고 그러면 그 잔액을 다 한꺼번에 모아서 편성하는 게 보존 지출 세부 사업 그 개정에다가 이제 편성을 하는 거예요. 아, 이해가 됐습니다. 예. 그러고 이제 재정 안정화 개정이라는 거는요. 저희가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이 있습니다.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은 두 개가 있습니다. 통합 개정과 재정 안정화 개정이 있어요. 근데 이 통합 개정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통합 개정에서 일반회계로 자유롭게 전출 나갈 수 있는 거. 그리고 통합 개정에는 지금 우리가 어디로 지금 그 예탁이 돼 있냐면은 예전 3대 재정 사업 송도 국제도서관, 청소년 수련관, 그다음에 연수체육센터. 요렇게 지금 저희가 돈을 쉽게 말씀드려서 빌려주는 겁니다. 일반회계 쪽으로 빌려주고 그다음에 원리금을 저희가 회수하고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 통합 개정은 상당히 자율성을 확보를 할 수 있는 반면에 이제 이 재정 안정화 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재정 안정화 개정은 법적으로 어느 정도 예치를 하는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3년 기준 평균 순세계 잉여금의 만약에 뭐 200% 이상 순세계 잉여금이 증가했다 그러면은 그 증가한 부분의 10% 20%를 재정 안정화 개정으로 의무적으로 집어 넣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작년에 저희가
19억을 집어넣은 상황입니다. 재정 안정화 개정에. 근데 이 재정화 개정으로 언제 쓰냐? 이거는 거의 너무 경직돼 갖고 쓸 용도가 제한돼 있습니다. 어느 경우냐면은 천재지변이 발생하거나 그 다음에 지역 경제가 외부 환경 변화로 지역 경제가 급격하게 무너지거나 쉽게 말씀드려 코로나 때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 경우 아니면은 우리 연수구가 기체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하는 딱 그 세 가지 용도밖에는 못 쓰는 겁니다. 예, 이러한 지금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지출액이 0이고 증감액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100%가 되는 네, 거네요. 네. 이 부분도 그럼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네. 여기 핵심 3번이요. 이 부분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등이 있는데 예. 간략하게 어떤 그런 소송들이 주로 많이 다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네. 종류는 되게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요. 뭐 세금 관련해서 그다음에 행정처분 관련해서 그다음에 이제 손해배상 관련해서 요렇게 지금 관련돼 있는 여러 개가 있는데 행정소송이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인허가 처분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허가 처분으로 행정처분을 하면 거기에 대해 취소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행정처분이라고 말씀드리고 민사소송은 우리가 이제 뭐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이라든지 금전적인 그 다툼을 할 때는 그때는 민사소송으로 구분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소송은 지금 상당히 여러 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제출로 받는 게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네, 한성민 의원님. 네, 아나운서 우리 이성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동료 의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핵심 사업 가장 중요한 거 하고 몇 가지만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그 조직 진단하고 조직 개편이 하반기에 예정돼 있는데 네. 우리가 의회 일정으로 보게 되면은 아마 한 9월 달쯤에는 아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한 8월 한 달 정도 기간이 있는데 예. 진단을 그러면 지금 벌써 들어갔나요? 어떻게? 예, 진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제가 생각하기로는 규모가 그래도 한 대규모 개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아닙니까? 대규모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항상 어려운 게 기준인건비 정원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기준인건비 정원 증가가 크게 수반되지 않는 이상 조직 개편을 크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갖고 지금 현재 화두는 송도 쪽은 지금 이제 분동 그게 이제 가장 주민들도 관심이 있고 이슈고 또 거기에 따른 행정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고 원도심 쪽에는 이제 노후계획 도시가 이제 가장 이슈잖아요. 그 두 가지를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조직 준단이 들어가고 있고 어차피 9월에 의회에 또 올라와야 되니까 예. 의원님들한테도 알겠습니다. 사이다 이런 거 잘 네.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동료 의원께서 한번 질의해 주셨던 건데 27페이지 국정은 이거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거 국정 평가. 네, 27페이지 국정평가요. 예. 국정평가는 뭐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는 정부 업무 그 매뉴얼이 이제 내려오면은 그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가 기본 계획을 실시를 하거든요. 전년도 이제 결과를 분석해 갖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기본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중간 중간에 계속 보고회와 교육 그리고 중앙부처에 컨설팅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컨설팅을 받아갖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컨설팅 받은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지표를 준비를 해갖고 제출을 하고 평가를 그게 받습니다. 국정 과제에 대한 거를 지금 평가하는 거죠? 예, 국정 과제도 그렇고 저희가 국정 평가에 또 보면 자체 평가랑은 다르게 저희가 위임 사무가 많지 않습니까? 국가 위임 사무가 뭐 위임 사무에 대해서도 많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국정까지도 이렇게 평가를 잘 해서 어떤
좋습니다. 그 위에 그 실장 수상 실적 우리 그 굉장히 지난 민서 8기 때 실적 많이 굉장히 했습니다. 좋았잖아요. 네, 더 이상으로 좋은 실적 가져올 수 있습니까? 열심히 해야죠. 가져와야 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 그래도 이제 그 분야별로 좀 네. 취약한 평가를 받는 그런 것들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네네. 살펴보면은 예. 이제는 그 양적인 성장보다는 질적인 성장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회의 때 5번 발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서 예. 우리가 양적인 성장, 질적인 성장과 비례해서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른 사람 말고 이성훈 실장님께서도 비전 전략실에 계시니까 잘 살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입니다. 저기 자 저번에 계셨잖아요. 예, 예, 아무튼 실장님께서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네, 박희드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도 의원입니다. 우리가 자체 평가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현재 그 연수구청은 평가 단위가 그 개별 연봉은 아닐 테고 네. 단위가 어디까지 국유예요, 과예요? 평가 단위는 이제 위원회별로 구분을 하거든요. 네 개 위원회에서 관리 과제가 170개 과제입니다. 그러니까는 기획, 비전, 보건복지, 건설도시, 국제행정 요 지금 그 위원회를 나눠 갖고 그 위원회별로 이제 평가를 평가 전문적으로 단위가 합니다. 네 개 단위로 된다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성과급 인센티브는 어떻게 지급하죠? 인센티브는 저희가 이제 담당자와 담당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나눠서 주거든요. 뭐 담당자 1, 2, 3이 정하고 담당 부서 1, 2, 3이 정해 갖고 이제 포상금을 주거나 아니면은 실적 가점을 주거나 이렇게 지금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성과급은 예. 그 위원회보다는 더 낮은 조직 단위로 내려가는 거죠. 왜냐면은 예. 각 위원회별로 이제 뭐 예를 들어 S, A, B, C가 된다면은 예, 예. A 위원회가 S 받았어도 전 그 위원회 전체 직원들이 똑같은 성과급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위원회가 받는 게 아니고요. 위원회 안에서 이제 과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위원회 그 단위가 예. 그러니까 관지 팀인지 부서입니다. 그죠? 부서. 네. 예, 부서. 네 알았습니다. 예. 네, 신선희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 사업 1번인데요. 자체평가위원회가 따로 있고 적극행정위원회가 따로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각각의 업무는 어떻게? 자체 평가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소위원회가 4개 분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갖고 소위원회별로 그 평가를 하고 진행이 되는 거고요. 적극행정위원회는 적극행정위원회 별도의 하나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적극행정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건데 적극행정을 저희가 상하반기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극행정에 대한 이제 평가를 하면은 저희가 각 부서에다가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으로 추진된 사안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제출을 하라라고 하면은 여러 부서에서 이제 적극행정으로 사례를 제출을 해요. 그러면 거기서 저희가 1차 평가 심사하고 2차 평가 심사해서 선발을 하는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우수공무원 선발이라고 네. 그래서 지금 보완 봤는데 예.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적극행정이요. 네, 맞습니다. 적극행정은 뭐 말 그래도 그럽니다. 새로운 정책을 정말로 어려운 새로운 정책을 발굴한 뭐 그런 사례라든지 아니면 장기 미해결 과제라든지 갈등 사항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현안 사항을 획기적으로 혁신해서 처리한 사항, 그다음에 공익 증진을 위해서 뭐 창의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사항을 인정받은 사항, 뭐 이러한 지금 적극행정이라는 거는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정말로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사례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행정을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사항입니다. 이런
대회 평가 준비를 하는 사업으로 통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어쨌든 더 증진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네. 여러 분야의 인센티브를 주면 아무래도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쭉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도 국제도시 인구 증가 그리고 송도 국제도시의 분구 추진을 위해서 지금 선도적으로 인력 재배치라든지 돌봄 예. 사업에 인원 증원을 하고 계신데 네. 언도시과 그리고 송도 국제도시 연수 구민 모두의 만족도가 네. 올라갈 수 있도록 하반기 조직 개편 시에 네. 좀 효율적으로 조직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네.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민선 8기 때도 이재호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관계자분들이 열심히 일해 주셔서 저희 연수구가 많이 발전이 됐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민선 9기에도 우리 연수구가 많이 변화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성원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호성 비전전략실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하신 후 주요 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탁현수 위원장님과 기획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비전전략실장 최호성입니다. 먼저 제10대 연수구 의회의 힘찬 출발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긴밀히 소통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공공건축물이 안전하고 좋은 품질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업무 보고에 앞서 비전전략실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협력팀 김형철 팀장입니다. 비전건립팀 김형훈 팀장입니다. 안전설비팀 한승용 팀장입니다. 그럼 비전전략실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부터 36쪽 일반 현황입니다. 비전전략실 정원은 15명이나 주요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현재 1명이 결혼된 상태로 현원 14명입니다. 2026년도 예산은 송도 국제도서관과 청소년 수련관 건립 완료에 따라 전년 대비 130억 3,400만 원이 감소한 37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부분 공공건립 사업 예산은 사업 부서에서 예산을 수립하고 저희 부서에서 해당 예산을 활용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목표 및 전략입니다. 비전전략실은 구의 주요 핵심 사업의 검토 및 발굴과 주요 공공건축물을 건립하는 부서로 핵심 전략 사업 추진을 통한 구의 지속가능한 미래 구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비전협력팀에서는 전략 사업 발굴 및 핵심 사업 검토를, 비전건립팀에서는 구의 주요 공공건축물 조성을, 안전설비팀에서는 공공건설 현장 안전망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비전전략실 핵심 사업 5건, 신규 사업 2건, 지속 사업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연수 행복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근거리 생활체육시설 권역별 배치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체육 수요 충족을 위한 사업으로 연수동 581-2번지에 지상 4층 연면적 2,902제곱미터 규모로 수영장과 소규모 체육관, 헬스장 등을 조성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공모 선정을 통해 확보한 국비 30억 포함 시비 34억 등 총 192억 9천만 원으로 2023년 7월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시투자심사, 설계공모,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작년 2월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여 올해 4월 공사를 마무리하였고 시운전을 거쳐 6월 시설물을 인수인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송도 문화마루 건립입니다. 송도 809 쓰레기 집합시설 인근 상부 공간을 이용하여 6809에 부족한 문화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송도동 310-5번지에 지상 5층 연면적 2,527제곱미터 규모입니다. 총 사업비는 141억 4천만 원으로 구비 400만 원을 제외한 전액 시비입니다. 음악도서관, 전시공간, 소규모 공연장, 청음실 등으로 구성되며 2021년 9월 기본계획 수립 이후 설계 공모, 경관심의, 건설기술심의 등을 거쳐 지난해 3월 착공했습니다.
현재 내외부 마감 공사와 4층, 5층 청음실 및 소규모 공연장 공사를 진행 중으로 8월까지 공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선악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동청사 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노후화된 선악동 청사를 이전 건립하는 사업으로 선악동 216-4번지에 지상 3층 연면적 3,199제곱미터 규모로 민원실, 주민자치실, 요리실, 대강당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36억 8,700만 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2025년부터 시설 설계 및 각종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올해 4월 기용식 개최 및 착공에 들어갔으며 터파기 공사, 골조 공사 등을 계획대로 진행하여 2027년 하반기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연수 구립 실버케어센터 건립입니다. 이용자의 정서적 고립감 해소와 가족 방문 편의성 향상 등 차별화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선악동 216-6번지 일원의 지상 4층 연면적 3,691제곱미터 규모로 99석 병상과 치매 전담실, 프로그램실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국비 32억 3,800만 원, 시비 13억 8,800만 원을 포함 총 사업비는 148억 4,700만 원입니다. 2024년 6월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절차를 거쳐 작년 3월 설계 공모를 진행해 5월 착수 보고를 개최했습니다. 현재 인천시 기술심의까지 마친 상태로 오는 8월 중 기용식을 개최하고 착공하여 2028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2쪽 연수동 막고올길 공영주차타워 건립입니다. 상권 밀집 지역인 연수동 막고올길에 주차타워를 건립해 주차난을 해소하여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연수동 동춘교회 부지에 2층 3단 130면의 주차타워를 건립할 예정으로 총 사업비는 61억 7천만 원을 포함 123억 4천만 원입니다. 지난해 1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시작으로 8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10월에 주민설명회와 임시 공영주차장을 개장하였습니다. 올해 2월 토지 보상을 완료하였고 시설계 발주를 위한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설계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오는 8월 설계안에 대한 착수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내년 3월 중 착공하여 2028년 상반기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 두 건입니다. 먼저 54쪽 승리천 쉼터 및 주민 편의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선악동 청사 이전 시기에 맞춰 기존 청사를 활용한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해 편의 증진과 승리천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작년 구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개인별 맞춤형 운동 처방을 제공하는 스마트 헬스케어 센터와 50대 이상 연령층 수요가 높은 스크린파크 골프장, 러닝 인구 증가에 맞춘 승리천 러닝센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운동 프로그램실, 승리천 이용객들을 위한 카페와 루프탑 휴식 공간 등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9억 9,300만 원으로 기본계획 수립 후 투자 심사 등의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6월 시일 설계를 시작으로 선악동 청사 이전 후인 2028년 착공하여 11월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옥년 1동, 송도 6동 동청사 건립입니다. 동청사 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노후되고 위치가 편중된 옥년 1동 청사 및 송도 4, 6동 분동계획에 따라 송도 6동 신청사를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옥년 1동은 옥년동 462-3번지에 지상 2층, 지상 4층,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약 4,200제곱미터 규모로 총 사업비는 토지비 74억 4,500만 원을 포함 255억 4,500만 원입니다. 지난해 10월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지난달 인천시 투자심사까지 통과한 상태로 사전 절차가 완료되면 설계 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송도 6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송도동 396-6번지에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약 4,600제곱미터 규모로 총 사업비는 토지비 18억 1,100만 원 포함 231억 1,100만 원입니다. 지난해 12월 분동 준비 계획을 수립했고 오는 10월 청사 건립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옥년 1동, 송도 6동 모두 재무회의가에서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 중으로 완료되면 저희 부서에서 설계 공모 절차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57쪽부터 60쪽까지 지속사업 3건입니다. 57쪽 공공건설공사 발주자 안전보건관리 강화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른 사항으로 총 공사금액 50억 이상 관내 공공건립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전문가 용역을 통해 안전보건대장 확인 및 이행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입니다. 기계설비법에 따라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기계설비 착공 전과 사용 전의 검사를 처리하는 법정 사무로 올해 총 1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기술 기준에 맞는 기계 설비 설계 및 시공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건립사업 민간품질단 운영입니다. 공공건축물의 건립 사업의 시공 품질을 향상하고 하자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외부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TF를 구성하여 설계 부위, 골조공사 초기, 마감공사 전, 예비 중간검사 등 총 4차례에 걸쳐 품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지금까지 총 3회의 품질 점검을 진행하였으며 향후 2회의 점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공공건축물의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비전전략실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선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송도자동 구의원 신선입니다. 기획이사 실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리며 실장님 숨은 쉬고 지금 발표하신 거죠? 걱정됐습니다. 네, 질의드리겠습니다. 송도 문화마루 건립 지금 주차장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주차장이 있습니까? 주차장은 저희가 법적 주차장 18대가 있고요. 네. 그 인접 주차장의 그 옆에 바로 저희가 그 상부에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 연수구에서 같이 관리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10면이 있고, 근데 28면으로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 140억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가 그 주차장을 얼마만큼 크게 하느냐 아니면 주차장을 크게 하면 할수록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 편익 공간은 줄어듭니다. 한정된 예산에서. 그래서 저희가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이 정도 규모로 한 거고요. 그리고 그 바로 맞은편이 공원입니다. 지금 항만공사에서 조성하고 있는 공원이 있는데요. 거기에 한 120면의 주차장이 추가로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송도 문화마루 건립이 먼저 준공이 된 이후에 그 공사가 이제 착공이 시작이 되는 거라 일단 맞습니다. 주차난이 네. 지금 가장 걱정이 돼서 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일시적이나마 임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일단 모색을 하고 이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일단은 드리고요. 네. 여기 음악 콘텐츠 CD와 LP 수요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지금 문화관광가에서 네. 지금 그 수요 조사를 해서 거기 자산 취득이나 그런 내부 콘텐츠는 문화관광가에서 수요 조사해서 그 자산을 구입하게끔 돼 있고요. 저희 비전전략실은 그 안에 있는 콘텐츠에 맞게끔 저희가 그 건물이라든지 그런 걸 저희가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수요 조사 결과물은 그 네, 문화관광가에서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제가 그 수요 조사에 따라서 만약에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건물이 용도가 좀 바뀐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걸 수용해 가지고 건물을 지을 때 반영을 하고요. 내부의 가구라든지 그 아까 말씀하셨던 뭐 도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문화관광가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주차장 그 해소를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일단 부탁을 드려봅니다. 네, 저희가 이거는 예전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요. 네. 저희가 보통 동청사도 지을 때 보면 주차장 부족 때문에 그 저희가 도시계획을 할 때 송도 5동도 마찬가지고 송도 4동도 마찬가지고 인접 부지의 그 유유지를 많이 주차장 부지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상태인데 송도 문화마루 같은 경우는 그 위치 자체가 그 쓰레기 집화 시설 위에 상부 공간으로 주민들 위한 공간으로 확보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를 끼고 있어서 유휴 부지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다행히 바로 맞은편에 공원 부지가 있어서 공원 부지 다행히 또 주차장이 한 120면 정도 110면 이상이 들어간다고 저희가 들어서 지금 그 부분 쪽으로 저희가 계속 그 컨택을 하고 지금 그쪽에 확보되는 걸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 부지가 준공되기 전에 문화마루가 먼저 준공이 맞습니다. 되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주차 단속이 네. 이제 미실시를 되게끔 해주시거나 실 예를 들면은 송도국제도서관 네, 맞습니다. 주변에 네. 지금 주차난 때문에 네. 단속도 단속이지만 민원이 굉장히 상당하거든요. 네. 그 옆에 부속 주차장이 임시로 마련되어 있지만 그것도 모자라서 길가에도 세우고 있는 실정이라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가랑 계속 협의해가지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뭐 이제
말씀드렸듯이 뭐 송도구치도서관도 그렇지만 저희가 주차장을 너무 크게 지어버리면 솔직히 한정된 예산에서 주차장을 많이 파버리면 그만큼 위에 올라갈 상부 공간의 건립비가 많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좀 많이 하긴 했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문화관과도 같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좋은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체육센터라든지 그 주차장이라든지 뭐 주민들의 염원이 들어가 있는 지금 건립을 다 준비하고 계신데 궁금한 게 인천시 지금 국비가 들어가고 시비가 들어가고 구비가 들어가는 게 있는데 저희 지금 인천시에서 예산이 없다고 이응카드도 지금 잠시 캐시백을 중단한 상황인데 예산은 다 확보가 되어 있는 거죠. 변동 사항이 없는 거죠. 지금 연수행복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래는 12구비만이 사업이었는데 저희가 그 작년에 국비 공모에 저희가 끼어들어서 30억의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수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다 확보돼서 사업이 다 끝난 상태고요. 막고올 주차 타워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 저번 때 저희가 그 12구비 매칭 사업으로 50대 50 들어갔는데 시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지금 사업 추진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네. 네, 감사합니다. 추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신선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용 주차 타워 건립에 관해서 질의드리는데 지금 현재 이 지하 주차장 이 부분에 교회 부분에 지상 주차장 임시로 운영되고 있는 공용 주차장이 하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하로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이 또 부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부근에는 주차장이 3군데가 되는 건가요?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거기 자료에도 보시면 보이겠지만 저희가 그 동춘교회가 있고 그 옆에 늘범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늘범 어린이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이 인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주차 면수 63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옆에다가 이제 막고올 주차 타워로 지하를 파지 않고 그 주차 타워로 2층 3단으로 130면을 조성할 건데 저희가 이렇게 조성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이 2개가 있기 때문에 혼선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늘봉공원 주차장을 인천시로부터 관리권을 이관받았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그래서 저희는 이 주차장을 2개를 연계해서 출입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지금 교통 그 설계 때 같이 그 용역을 지금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같이 통합 운영으로 지금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보시기에 이 주차장은 2개의 주차장이지만 1개의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 겁니다. 지금 그렇다면은 하나 더 말씀을 좀 요청을 드리자면 늘봉공원 공영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가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거기 외부에 주차가 되어 있으면은 나오고 들어가는 게 출입하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애로사항이 많아서 이렇게 관리를 하시겠다고 하시니 그 이 출입구에 대해서 잘 고려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 출입구도 지금 네.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군데로 이게 출입구가 어디냐 아니냐에 따라서 되게 주민들에서는 민감한 사항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의견을 받을 건데 출입구를 기존 출구를 하나 더 두고 가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하나로 같이 해서 운영하는 게 좋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은 설계사에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를 통해서. 그래서 그 검토 자료가 나오면 의견을 들어서 정리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많이 써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최호성 비정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노은호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노은호입니다.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탁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실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팀 박상철 팀장입니다. 조사팀 이원익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부터 70쪽까지 일반 현황 및 2026년 목표 및 전략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2026년 주요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사업은 총 4건으로 먼저 핵심 사업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 감사 주요 지적 사례 교육을 통한 직원 역량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실제 감사 사례 중심의 감사 교육으로 직원들의 실무 능력을 강화하여 위법 부당한 업무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감사의 사전 예방적 사업으로 총 3회 교육을 완료하였고 감사 사례집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다음 75쪽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직 감찰 및 조사 활동 강화입니다. 변화하는 근무 환경과 조직 문화에 맞추어 예방 중심의 맞춤형 감찰을 전개하고자 유연 근무제 등 복무 실태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 사업 2건입니다. 먼저 77쪽 신뢰받는 감사 행정 구현 및 자율적 내부 통제 운영입니다.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자체 종합 감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공직 비위와 오류를 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차단하는 자율적 내부 통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81쪽 정책 사업의 예방 감사 지원 및 구민 권익 보호 실현입니다. 사후 처벌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두고 행정착오나 논란이 예상되는 업무는 사전 컨설팅 감사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구민 권익 보호를 위한 인권정책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이며 옴부즈만 제도 운영을 통해 구민의 고충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박기도 위원님. 네, 시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박기도 의원입니다. 우리 감사실이 열심히 해서 우리 연수구가 잘 정책 사업을 잘하는 것 같아갖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81쪽에 보면은 예부 청렴도 조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25년도에 우리 연수구청 그 예부 청렴도 실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 연수구 청렴동 종합평가에서는 3등급 받았습니다. 3등급에는 1등부터 몇 등급까지 있는 거죠?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고요. 예, 저희가 내부 청렴도 분야하고 외부 청렴도 분야하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종합 순위는 3등급 되겠습니다. 네, 어떤 더 열심히 하셔서 최소한 2등급 이상으로 좀 달성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노은호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는 업무에 만전을 기해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는 7월 21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며 재정경제국 소관부서와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